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불거진 도청과 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견제와 감시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친 곳은 다름 아닌 도의회였고 도의회도 무상급식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더욱더 우리 350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김윤근 의장이 나서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세 차례 무상급식 중재를 했지만 양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고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의 우려 속에 급식조사특위를 구성해 학교 급식 전반을 조사했지만 중복 계산에 과장된 비리 의혹 금액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도의회가 도민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내년 도의회가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8월과 11월 잇따라 큰 불이 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화재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우조선 이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같은 장소 LPG 선박에서 또 불이 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8월에 일어난 첫 번째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대우조선 내부 안전수칙에는 화기 작업 시 불바지포와 함석판,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직이 아니니까 부산에 깔 수가 있었겠네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작업하는 사람들 지금 삼정막으로 설치한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안전감시도 허술했습니다.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역마다 화기 감시인이 배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구역 안에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이 날 경우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선박 안에 비상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대피,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하게끔 유도등, 비상 유도등이나 이런 것도 아직 미설치가 된 게 확인됐고.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조선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 4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하동경찰서는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농협으로부터 외상거래 대금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37살 천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천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하동군의 한 농협과 감정가 1억 3천만 원인 부동산 담보 물건을 감정가 70억 원으로 속여 외상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농협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거래대금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직원이 수십억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함양농협 전 조합장 57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46살 이모 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가공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26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알고도 700만 원씩 분담해 2,800만 원을 가공사업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26억여 원을 횡령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980년대 죽음의 바다로 불렸던 마산반의 수질이 2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반의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기준으로
2005년 리터당 2.59mg 3등급에서 지난해 1.7mg 2등급으로 34% 개선됐고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와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마산만에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수질 개선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상대학교 총장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분간 부총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데요. 차기 총장 선출 일정 등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임기를 마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권 총장은 4년 동안 221억여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등 학교 성장에 힘썼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하고 대학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권 총장은 임기 안에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민주화라는 이상적 가치와 대학 재정이라는 현실적 가치가 충돌하여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이 포출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 선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차기 총장 선거가 연기되자 지난달 대학본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간실 내에 앞에 총장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완수해서 이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라.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일원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대 총장 직무대리로는 정병훈 교학부총장이 임명된 상황. 학사 운영과 대학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후임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한층 차가워지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 내륙은 눈 예보가 들어오면서 최고 3cm가량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낮 동안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빛은 대체로 깨끗하겠고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공기는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김해 6도, 창원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창원 8도, 함안 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지나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진주 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초반만큼 포근하진 않겠지만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군의회는 중상류 지역의 댐 건설로 황폐화돼가는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용추폭포와 거연정 등 지리산 명소들이 7종의 우표로 제작됐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고성군이 공무원 비위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천시가 소각시설 변경 협약을 통해 사용연한인 2027년까지 사용료 17억 원을 절감합니다. 축구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15 경남 축구인의 밤 시상식이 어제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44개 초중고 대학 지도자와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 등이 전달됐습니다. 또 우수 선수 44명에게 훈련비 각 50만 원이 전달됐고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이 설립한 매산축구장학회 장학금 2,200만 원도 선수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창원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39명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가택수색과 징수 활동을 폈습니다.
창원시 관내 특별 체납 징수 기동팀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자택 등에서 1억 3천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1억여 원 상당의 체납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가 체험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관광객 179만 명을 목표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최첨단 영상기술 등이 동원된 체험 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는 내년 4월 1일부터 73일 동안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당항포 관광지와 특별 행사장인 상조감 군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창원 산업단지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미국 사모펀드 등 5곳 정도가 인수 적격 후보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 초까지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수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조가 해외 경쟁업체로의 인수와 재매각 반대, 종업원 고용 승계 등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